자, 안녕하세요. 최영재 한국사입니다. 자, 2026년에 우리 한국사 커리큘럼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핵심만 추려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보면 연간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이란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우리 이론편이에요. 이론편. 그러니까 개념이죠, 개념. 자, 당연히 한국사란 과목을 공부하면서 개념을 먼저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20문제를 완벽하게 100점을 맞기 위한 필수 커리큘럼으로 꼭 들어야 되는 게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해 위주예요, 여러분들. 이해 위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면 이건 초시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 외우려면 지쳐요. 왜냐하면 한국사 강의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 위주로 가되 여러분들 좀 암기도 좀 도와드리는 식으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자, 단원별 기출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총정리 사료 분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풀이랑 요약이다. 핵심 요약. 아시겠죠? 그래서 요 사실 스피드 총정리하고 사료 분석을 하면서 문제풀이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념이고 요 밑에 부분은 문제풀이랑 요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5번하고 6번. 자, 실전 동형 모의고사랑 주제별 특강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마무리죠.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지. 그래서 마무리하면서도 자, 우리가 사실 전체 단원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도 있겠습니까? 특별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주는 특강도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개념, 문제풀이 요약, 그다음에 마무리 특강 이렇게 진행이 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그러면 각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개념편 중에 우리가 기본 이론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 이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한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돼 있어요. 일단은 정치 부분이 거의 3분의 2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의 시대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정치 위주로 우리 공부를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실 게 정치사만 공부하진 않죠, 당연히. 정치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경제, 사회, 문화사도 당연히 다루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 무려 70% 이상이 정치사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치사 위주로 자세하게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범위 시대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근대, 근현대 다 포함이죠. 그 다음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이해 위주의 학습을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암기도 하셔야 되지만 그러면 다른 과목에 대해 좀 어때? 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들 한국사도 공부하시면서 다른 과목도 균형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핵심 내용 테스트인데 자, 요 핵심 내용 테스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 자, 가로 넣기 돼 있고요. 그다음에 OX로도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랑 연결된 객관식 기출 문제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 사실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럼 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될 때는 요 핵심 테스트, 핵심 내용 테스트만으로도 합격점이 나와요. 왜냐면 사실 요것만 우리가 각 그 모든 이 테스트를 다 모아놓으면 그래도 한 30장 정도 돼요. 거의.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전범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무리할 때도 요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PDF로 일단 드리고요. 출력해서 드리고 또 온라인에서도 업로드를 시켜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요거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매 회차별로 핵심 내용 테스트로 복습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특히 앞에 부분이 기억이 안 날 때 있죠. 그때는 당연히 기본서로 공부하셔도 괜찮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거로 해주셔도 충분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시고 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 자, 심화 이론을 들어갑니다.
자, 심화이론은 마찬가지 전범위를 들어가는데 분류사라에서 경사문을 중심으로 배우는 거예요. 특히 경제사회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문화사가 중요합니다. 문화사. 자, 그래서 이때는 문화사가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사문은 사실 출제 비중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95점, 100점, 특히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문화사를 놓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최고점을 받아도 한 85,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95점, 100점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노려야 되는 직렬. 자, 이걸 준비하신 분들은 당연히 문화사를 잡아주셔야 된다. 자, 학습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요거 테스트도 같이 드려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개념을 하면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면서 사실 테스트로 문제도 같이 풀게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끝나면 자, 우리 곧바로 이제 어디 들어갑니까? 기출문제 들어가요. 자, 기출문제는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건 재시생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사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출문제 반영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그 해 시험이 평이할 경우에는 90% 이상의 여러분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랑 거의 동일하게 출제된 적도 있고 또 이거를 살짝 변형해서 출제한 적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출을 이제 요 기출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좀 어때? 집중력을 발휘해서 한 방에 끝낸다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남은 여러분들 수험 기간이 좀 한국사 부분에서는 편해지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 기출문제가 자, 요거 봐봐. 우리가 실제 출제 문항이 20문항이잖아요. 20문항 중에 일반적으로 18개 문항은 중하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한두 문항은 난이도가 중상 정도 돼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출문제 안에는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고 당연하죠.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쉬운 문제를 다 맞춘다는 보장은 없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시험이란 거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지?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5개 과목을 주어진 시간 내에 모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자, 당연히 여러분들 어때? 시간 분배 잘못하면 당황해서 집중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도 꼭 푸셔야 돼요. 내가 쉬운 거 한 문제 실수해도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맞히면 상쇄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해주셔야 돼. 자, 그리고 당연히 난이도별 문제로 접근하여 고득점 확보하는 게 목표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쉬운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도 같이 푸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한 반복적 학습으로 우리 암기를 수월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사실 개념만 공부하다 보면 잘 안 외워지는 경우도 많지만 같은 개념을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유형별 공부를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머리에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학습이 돼요. 그래서 자, 암기는 사실 문제풀이를 통해서 금방 어때?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됐지? 자, 어쨌든 요 정도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자, 거의 암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마실 게 기출문제 반영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네 번째는 총정리 사료 분석입니다. 자, 반복적으로 출제되었던 핵심 지문과 사료를 분석하는 건데 자, 최근 20문제 출제 경향은 거의 90% 이상 사료 문제죠. 알겠죠? 그리고 사료도 그렇게 어려운 사료가 요새 출제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료집에 있는 사료만 가지고도 자,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사 전범위를 다시 빠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빠르게 정리하고 자, 잘 보시면 이 지문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지문에 있는 사료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로 정리를 하면서 당연히 우리 예상 문제도 같이 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재로 공부를 하면 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제가 PDF로 또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문제도 풀고 핵심 지문도 분석하고 빠르게 정리하면서도 사료까지 좀 본다는 점.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3회 독재가 되는 거야. 개념으로 1회 독했죠. 기출문제로 또 1회 독을 한 거고
마지막 총정리도 또 3회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계속 배우는 것보다는 자, 똑같은 내용을 계속 유형만 바꾸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정도 왔으면 사실 한국사 내용 대다수는 자, 외워질 겁니다. 알겠죠? 막 열심히 하시면 거의 외워지는 단계에 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가면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하면서 특강을 같이 진행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특강이랑 자, 적중 동형 모의고사, 실전 동형 모의고사 있죠? 요거를 같이 진행해요. 같이. 동형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도 중간중간 틈새 특강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셨죠? 그래서 자, 잠깐 보시면 일단 인물사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인물사 특강은 뭐냐면 전근대든 근현대든 말 그대로 인물의 업적을 물어오는 문제가 한 번씩,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특히 근현대 쪽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자료를 주고 이 제시된 어떤 특정 인물이 이러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료를 주는 거야. 그리고 1, 2, 3, 4에서 그죠? 이 독립운동가의 또 다른 활동을 고르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돼. 근데 내가 언제 그걸 정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프린트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그걸 가지고 마무리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예요. 특히 요거는 재시생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 더 많이 될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독립운동사 특강입니다. 자, 여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독립운동 단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야. 그러니까 외우면 또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해서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 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주 무장투쟁, 의열단으로 다시 총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독립운동사 특강, 그리고 현대사 특강은 수험생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지? 그래서 자, 현대사 특강, 헌법 개정, 민주화운동, 통일정책 이걸 다시 한번 좀 해드리는 거고, 자, 요새 뭐 이슈죠. 올해 국가직 9급 같은 경우는 지역사에서 무려 2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자, 보통 지역사는 한 문제 혹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 요새는 매년 출제되는 편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2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지역사는 지역별 주요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건데 이건 사실 우리가 개념편, 문제편, 총정리편에서 다 배우는 거야. 이거를 다시 파트만 나눠가지고 집중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강을 통해서 개념 문제풀이를 또 같이 진행합니다. 자, 요거랑 같이 제가 뭐랑 진행된다 그랬죠? 자, 동형 모의고사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치? 그래서 실제 시험과 같이 18개 문항은 난이도 중하로 2문항은 난이도 중상으로 구성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지겨워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쉽게 만들기도 하고 좀 변형을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실제 시험 시간 15분 기준으로 사실 더 빠르게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15분 정도 드리고 자, 해설하고 이렇게 실전 감각을 훈련하는 자, 방향으로 수업을 전개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몇 개 좀 사례를 준비해 왔어요. 잠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실제 9급 출제 문제였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려운 문제 중에. 자, 이 역사책에 대한 지금 사료를 준 거예요. 이 역사책에 대한 사료. 그러면 이 역사책에 대한 사료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요 빨간색 글씨예요. 중국은 반고로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동국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으로부터 본 왕조에 이르기까지. 자, 이게 키워드거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 원간섭기에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때 배우는 제왕운기라는 서적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기본서 볼까요? 기본서란 거 우리 개념이론 때 쓰는 교재죠. 개념 때. 자, 저 이승유의 제왕운기. 충렬왕 때 이승유가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으로부터 서술하여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하려는 자주성이 드러났고, 상편에는 중국에서 금까지, 하편에서는 단군에서 충렬왕 때까지 기술했다. 이렇게 일단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멘붕이죠. 어우, 저 글자 하나하나 어떻게 다 외워.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듣고 시험을 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천재도 아니고 한 번 딱 읽으면 머리에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좀 그죠? 아니다. 자, 어쨌든 자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집. 자, 아까는 여러분들 구급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경찰 간부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한국사가 사라졌는데 어쨌든 좋은 문제는 우리가 추려서 풉니다. 자, 제왕운기. 충렬왕 때 이승효가 기록한 서사시로 7원시 또는 5원시로 되어 있고 단군 신화와 발해를 기술했대요. 자, 그럼 봐봐. 총정리. 제왕운기는 우리나라 역사를 고구려로부터 서술하여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드러냈대요. 일단 이거의 정답은 X거든. 자, 상권에는 중국 역사를, 하권에는 우리 역사를 단군으로부터 서술했다. 그래서 왜 X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써놓은 게 저 총정리 교재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하면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 3번이 정답이었잖아. 이렇게 개념 기본서 때 개념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여러분들 되게 많아요. 이 제왕운기 엄청 많아요, 문제가. 근데 이거 하나만 넣는 거야, 그냥.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총정리 때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요것도 이제 구급 문제거든요. 자,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 책임제의 정부를 갖게 됐다. 자,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현대사에서 배우는 20화국 장면정부의 탄생 배경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3차 개헌을 통해서 바로 20화국 장면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4번의 정답.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된 국회조항이 있다. 일단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개념서 기본서 보면 4.19 혁명 후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됐고 허정 과도정부는 60년 헌법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민의원, 참의원 보이죠? 이렇게 해서 3차 개헌을 하고 총선거를 실시했대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 밑에 사료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개념서에 보고 자, 두 번째는 기출문제집. 자, 2014년 국가직 9급 4.19 혁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바로 4번 허정 과도정부가 출연했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2012년 국가직 7급 문제. 자, 요것도 여러분들 자, 지금 요거 나오게 된 요 배경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총정리 볼까요? 자,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출연했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민의원, 참의원을 골자로 하는 3차 헌법으로 개정됐다. 됐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때도 배우고 그 다음에 기출을 할 때도 또 하고 또 총정리 때 또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특강 때 현대사 특강이 있었죠. 그때 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사는 커리큘럼이 반복돼 있어요. 알겠죠? 타과목도 뭐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국사 과목이 어쨌든 이 반복이 되게 반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론 공부할 때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쏟아져 나오니까. 근데 커리큘럼이 진행될수록 어쨌든 다 외워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로 이제 커리큘럼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어쨌든 좀 짧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년 이제 2026년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의 대비에 대한 커리큘럼이겠죠. 그래서 자, 기본 이론 딱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이제 적중 모의고사 때까지 그죠? 중간중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절대 이거 지치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한 방에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자,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